퇴사 후 받은 1억 원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억 원이 꽂혔어요. 회사에 확인까지 했더니 성과급 추가 정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밀린 대출도 갚고 아파트 계약금도 넣었는데 2달 후 회사가 돌아서서 차고 송금인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어딘가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 38살 김민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앞의 숫자가 잠을 날려버렸습니다. 99.87 1,200원. 전날 밤 11시 주식회사 테크비전에서 입금된 금액이었거든요. 테크비전은 민수 씨가 꼭 10년을 일하고 지난달 퇴사한 회사였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뜸 물었죠. 이 돈이 뭐죠? 인사팀 대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2022년도 성과급 추가 정산분입니다. 민수 씨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작년 성과급은 이미 12월에 받지 않았나. 하지만 인사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으니 그걸 의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 야근과 주말 근무로 버틴 세월의 보상이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 씨는 5년 넘게 끌어온 마이너스 통장 대출 4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연 8% 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전세 만료를 앞둔 아내와 함께 서울 노원구의 24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4월 2일에 송금했고 남은 돈으로는 두 아이의 학원비를 6개월치 선납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회사 법무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3월에 송금된 1억 원 차고 송금이었습니다. 반환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퇴사자 명단에서 민수 씨를 제외하지 못한 시스템 오류로 성과급이 자동 지급된 거였습니다. 인사팀 대리도 업무 미숙으로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아파트 계약금, 학원비, 돌이킬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5월 25일에는 내용 증명까지 날아왔습니다. 6월 15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것이 아닌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 제74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 인사팀에 확인까지 하고 정당하게 믿은 사람도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다 써버린 돈을 어떻게 돌려주죠? 이건 단순한 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원고, 즉 회사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뒤 거액이 입금됐다면 상식적으로 의심을 품었어야 하지 않냐고요. 게다가 이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지급된 돈이라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는 지급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가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반환을 요청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의 기본 원칙이고 수령자가 그 돈을 다 썼든 안 썼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반면 민수 씨, 즉 피고 측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라는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을 믿은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10년 근속 후 퇴사했으니 추가 정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오류와 직원 실수의 책임을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근로자에게 떠넘기느냐고요. 믿고 쓴 돈을 고스란히 돌려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1억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비으스 민수 씨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베스스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투표가 끝나면 실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바로 공개됩니다. 단언컨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이 돈이 차고 송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없고 지급 근거도 없으니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민수 씨가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 흥미로워집니다. 민법 제7겸 48조에 담긴 선의의 수령자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쉽게 말해 내 것이 아닌 줄 몰랐던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민수 씨가 인사팀에 확인하고 믿은 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즉시 거액을 전부 써버린 건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현재 민수 씨에게 남아있는 이익, 즉 학원비 환불 가능액, 대출이자 절감 효과 등을 계산해서 현존이익을 7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시스템 관리 소홀, 인사팀의 잘못된 안내 등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D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구두 확인 한 번으로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공식 문서를 받아두세요. 특히 퇴사 후 혹은 이직 후에 전 직장이나 전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더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차고 송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라 해도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 해도 법적 원인이 없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7천만 원 아니면 전액 반환 아니면 완전 면제. 버딩미 블로그에서 지금 바로 투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상 속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